예상을 해봤는데 확정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반신반의하긴 했죠. 보증금 없이 월 250, 200%잖아요. 시세의 200%. 더군다나 전 소유자분은 시세가 월세가 80인지를 알고 있어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죠? 대출 나가느라 바쁘시죠? 대출도 열심히 나가고 있고 노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아딸? 네. 오늘은 또 NPL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NPL을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PL 투자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았는데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이 안 되면은 금융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연체가 되면 부실이 됐다라고 간주를 하고 그 채권을 부실 채권만 다루는 금융사에다가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부실 채권을 다루는 NPL사들은 그 채권을 관할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해서 채권 확보를 하는 투자 방식인 거예요. 은행은 경매를 못 넣어요? 은행도 경매를 넣죠. 은행은 요즘에는 여신관리팀이 따로 있고 여신관리팀 안에서도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업체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부실 채권을 다루는 업무 자체를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거의 다루고 있어요.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NPL 투자하면은 다른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 안에서 배당, 유입이라는 내용들이 좀 따라다녀요. 유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례를 통해서 유입이 어떤 투자 방식인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 보여주실 사례는 어떤 사례인가요? 이거는 유입했던 사례이고요. 2023년도 3월 달에 제가 유입을 했던 물건이고 우선 사건 번호부터 바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2021 타경 100120 대구 복현동에 있는 태왕 아나스 복현 아파트라는 물건지고요. 감정가는 3억 3,600이었고 최저 매각 대금은 2억 3,520만 원이었어요. 23년도에 경매를 또는 부동산을 하셨던 분들은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부동산 시장도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 와중에 또 대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상 낙찰가가 유추가 되잖아요. 부실 채권을 제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매각을 하게 되면 너무 손실이 커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2023년 3월 16일 정확하게 15일 날 대구에 내려가서 16일 날 입찰에 제가 참여를 했던 물건이에요. 이등이 얼마 썼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2억 3천 몇백만 원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 물건을 3억 1천에 받았거든요. 2등하고 격차가 8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아직도 나는 기억을 하는 게 와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안 내려왔으면은. 그 주에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대구까지 굳이 내려가서 내가 입찰을 해야 되나, 약간 손실 생기더라도 그냥 매각 쪽으로 가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3억 1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원금이 한 2억 4천 정도였고 쌓여있던 연체이자금 다 포함하면은 얼추 한 3억 3천 정도였는데 3억 3천까지는 안 써도 내가 낙찰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유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취득을 하고 바로 매매를 할 것이냐 임대 세팅을 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요. 요게 보면은 대구였잖아요. 23년도. 매매가 안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월세 세팅을 해야겠다. 이 케이스는 약간 특이 케이스긴 해요. 지금 현재 임차 맞춰져 있는 임차인이 전 소유자예요. 그럼 명도를 안 하셨겠네요? 명도를 하진 않았죠.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전 소유자가 이 부동산을 꼭 취득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다시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러면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3억 천은 채권 원금과 연체이자 일부에 대한 금액이었던 거고 지연이자금은 좀 별도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전 소유자한테도 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월세만 받겠다. 언제든지 명도를 할 수 있게끔. 이 부동산의 월세 시세는 1000에 8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증금 받지 않고 월세만 250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걸 오케이 하셨어요? 네, 23년 4월부터 이번 달까지 월 250만 원씩 1개월도 연체시키지 않고 계속 납부하고 계세요. 저 나름대로 이제 또 출구 전력 중에 하나였던 거는 뭐냐면은 만에 하나 한 달이라도 연체가 되면 바로 6개월 안에는 명도가 가능하니까 명도를 하면 되겠다 선택지를 갖고 있었던 건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상적으로 입금을 하시고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받은 월세만 해도 6천만 원이 넘어요. 사갔다는 말을 안 해요, 그분은?
이분이 사갈 수는 있는데 명의에 대한 부분이 제약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께서 네, 그게 결정이 되면은 이제 취득을 하겠다.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은 아니에요.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NPL 투자 방식에는 유입과 배당이 있는데 유입했을 때 케이스는 뭐냐면 확보해야 되는 채권 원금과 연체 이자를 입차가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입차를 들어가서 내가 낙차를 못 받으면 다행인데 받았을 때는 매각이나 임대 세팅으로 채권 보호를 하는 방식이다라는 게 NPL 투자 방식의 유입 방식이에요. 낙찰을 못 받아도 좋은 거네. 내가 쓴 가격보다 높게 쓴 애가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배당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입찰하는 거구나. 그렇죠. 내가 만약에 입찰을 안 들어갔어. 2등 금액이 2억 4천이었는데 사이트 보고 있다가 갑자기 기절하는 거예요. 가격 회복이 됐어. 심지어 2억 7천까지 쫙 빠졌다가 지금은 최저가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3억 천? 대표님께서 돈을 빌려줬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를 안 갚아서 경매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정확히는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게 연체가 돼서 그 채권을 내가 매입을 한 거죠. 그러면 그분의 그 사정을 다 알고 입찰을 하셨나요? 그럼요.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정보가 많으니까? 한 2023년도에 받은 거거든요. 매각 절차 밟아가는 과정에서 차주분하고 이제 소통을 한 거죠. 내용들을 또 듣고 그러면 내가 유입을 시켜갖고 이분하고 임대를 맺어야겠다. 예상을 해봤는데 확정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반신반의하긴 했죠. 보증금 없이 월 250, 200%잖아요. 시세의 200%. 더군다나 전 소유자분은 시세가 월세가 80인지를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250을 이 부동산을 취득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바닥에 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재밌네요, NPL이. 당시 상황은 재밌진 않으셨잖아요. 괴로웠어요. 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나요, 유입을? 네, 수원에 있는 것도 있고 노원에 있는 것도 있고 인천에 있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처분이 됐고 NPL을 하다 보면은 배당으로 가는 것 이상적인 그림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선 유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를 버티려면 계산을 좀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비를 하셨나요?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래도 GPL 현금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세부적으로 막 계산해 보진 않아요.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담을 수 있겠다. 저희가 GPL 사례도 많고 NPL 사례도 좀 되잖아요. 네네. 이런 카페에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카페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테크로 경매하자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카페 안에서는 경공매 포함해서 GPL, NPL 투자를 계속 제가 옆에서 가이드를 하고 교육도 해드리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케어를 하고 있는 카페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방문하셔서 다른 멤버분들 이제 사례를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희 단톡방이라든가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